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금지 방침 발표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까지는 아니므로 헌법 소원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게 헌법의 설명입니다. 루나와 테라 USD 폭락과 상장 폐지 과정에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거래량 1위 거래소 업비트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239.13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화폐 계정을 이용해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마약을 유통한 5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암호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 것으로 확인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구매자를 검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서 크립토 자산이 불법 활동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모델 겸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SNS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18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SEC는 카다시안이 126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5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증가로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티은행은 보고서를 통해서 KYC 절차를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용자가 유니스왑과 같은 덱스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덱스는 배당금 등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제공하면서 거래 보상을 감안한다면은 수수료 또한 CEX보다는 저렴하다며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앙거래소에 자산을 저장하는 리스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공개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 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암호화폐 관계기관 협동 태스크포스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위협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방침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또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재가 구제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정부의 금지 방침 발표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까지는 아니므로 헌법 소원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게 헌재 설명입니다. 지난 5월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USD 폭락과 상장 폐지 과정에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가 각각 루나를 거래 유예 종목으로 지정한 5월 10일에서 11일부터 거래를 중단한 5월 20일에서 6월 3일까지 루나 매매 관련 수수료로 벌어들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국내 거래량 1위 거래소 업비트는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239.13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벌었습니다. 또 5월 20일 시세 기준으로 약 95억 원인데 빗썸도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19억 6천만 원을 수수료 수익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코인원은 5월 1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억 7천만 원을 냈고요.
조코빗은 1억 8천만 원을 수수료로 벌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니원은 루나와 테라가 일주일 사이에 고점 대비 99.99% 하락하면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때조차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화폐 계정을 이용해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B씨와 C씨의 암호화폐 계정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메일로 전송해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암호화폐 계정에서 총 36회에 걸쳐서 1억 5,500만 원, 또 C씨의 암호화폐 계정에서는 2회에 걸쳐서 1,2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민아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또 일부를 현금화해서 소비하기까지 했다면서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마와 필로폰을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서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과 같은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42명은 이들에게서 사들여서 투약한 혐의자들이고 피해자들은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가 전체 84.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암호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마약 구매자 42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다크웹과 암호화폐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지만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 검거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규제받지 않는 암호화폐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안전감독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크립토 자산, 그리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 암호화폐를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취약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 보고서는 크립토 자산 활동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결론 내리고 있다면서 또한 현존하는 법 집행을 포함해 적절한 규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크립토 자산 시장 규모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3조 달러에 이르고 금융 자산 시장의 1%를 차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불법 활동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크립토 자산 시장의 투기적 활동 우려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장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투기적 크립토 자산 거래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모델 겸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암호화폐를 홍보했다가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이더리움 맥스의 이맥스 토큰에 대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고 그 대가로 25만 달러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SEC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카다시안이 벌금 100만 달러와 또 앞서 대가로 받은 금액, 그리고 이자 26만 달러 등 총 126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다시안은 집행 중인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향후 3년 동안은 암호화폐 증권을 홍보하지 않기로 동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게리 겐셀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암호화폐 증권을 포함해서 투자 기회들을 홍보할 때 이런 투자 상품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들이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이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가격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가 2018년, 2019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